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에 2조 원을 투자합니다.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재계가 산업 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최근 커피와 음료수 등 가공식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한국인의 당 섭취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은 김종성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극심한 거래 부진 속에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5.85포인트, 0.32% 상승한 1814.4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등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은 17일째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미국 신축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3.3% 늘어나는 등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유로 본드 도입 등 위기 해결책을 논의했다는 소식도 위축됐던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거래 부진이 심화되면서 장중 변동성은 높아지고 오름폭은 제한됐는데요. 외국인은 이날 2,634억 원어치를 순매도해 이달에만 3조 8,675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이날 87억 원, 1,755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1,03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 의료정밀, 전기가스업, 유통업 등이 하락했지만 기계, 건설업, 서비스업, 화학 등이 상승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삼성전자와 포스코, 기아차 등이 소폭 올랐고 반면 현대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등 건설주들은 낙폭 과대평가와 해외 수주 소식에 힘입어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4억 167만 주로 줄었고 거래대금도 3조 4,818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위기 등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개인 투자자들이 국고채나 물가 연동 채권 등 국채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달 물가 연동 국채는 입찰에는 개인 자금이 500억 원 넘게 몰려 한 달 새 5배나 급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의 국채 순매수 규모는 8,524억 원에 달했는데요. 불과 5개월 사이에 지난해 전체 순매수인 3,502억 원보다 143%나 늘었습니다. 지난 2010년 3,227억 원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증가세인데요. 2009년에는 개인의 국채 투자가 5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김세훈 대신증권연구원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개인들의 채권 투자 비중은 확대되어 온 경향이 있다며 특히 안전자산이라는 매력과 장기 투자 때 세제 혜택까지 주어져 국채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들의 국채 투자 비중이 급증하다 보니 개인들 전체 채권 투자 몸집도 크게 불어나고 있는데요. 회사채와 국채 등 전체 채권에 대한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2조 6,13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조 7,995억 원보다 45%, 2010년 6,591억 원보다는 무려 296%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물가채 등 국채 판매를 확대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도 늘고 있다며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국채의 일종인 물가 연동 국채는 이달 개인 입찰 배정 724억 원 가운데 501억 원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는데요. 지난 4월의 경우 823억 원 입찰 물량에 94억 원이 모인 것과 비교하면 그리스 사태 이후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맥쿼리증권이 한국 전략 보고서를 냈는데요. 국내 증시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맥쿼리증권은 오늘 한국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유럽 우려와 중국의 경제 성장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실적 개선 지연과 엔화 약세, 소비 침체에 따른 높은 재고율 등 증시 부진의 주 요인들이 해결됐거나 이미 반영된 상태라며 한국 증시의 단기 조정도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 이익 수정 비율이 지난 2월 마이너스 26%에서 4월 마이너스 6%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1, 4분기 실적으로 입증됐듯이 엔화 약세가 한국 IT 기업과 자동차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또 다른 걱정거리였던 국내 기업의 재고율 역시 최근 3개월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김종성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산업계가 올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에 2조 원을 투자합니다. 경제단체와 10대 대기업은 오늘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에너지동맹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와 공정 개선에 1조 4천억, 연료전환과 대체에너지 설비에 3천억, 폐열회수 설비 등에 1,4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산업계는 또 중소기업의 에너지 고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 경영혁신 자문단을 구성해 대기업의 노하우를 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유턴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국내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한 업종별 유턴 태스크포스 출범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내 유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액세서리, 의류, 신발, 전자, 기계 등 5개 업종에 걸쳐 업종별 유턴 TF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코트라에 유턴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칭다오와 상하이 등 주요 코트라 무역관에는 유턴 기업 지원 태스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경부는 향후 5년 내 50여 개사가 유턴해 13,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계가 산업 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중 고교생과 대학생 등 10,000명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22개 기업들이 참여해 9월 말까지 디자인과 무역, 친환경, 해양, 미래, 자동차, 전자 등 10개 테마별 코스에 걸쳐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정경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커피와 음료수 등 가공식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한국인의 당 섭취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국민 1명이 하루 섭취하는 당류는 세계보건기구 권고량의 약 87% 수준이지만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3년 뒤엔 권고량을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으로 비만, 당뇨병, 혁심증 등의 만성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주식보다 커피, 음료 등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이 크게 늘어 2010년의 경우 전체 당 섭취량의 44.4%에 달했습니다. 식약청은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당 저감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식품 선택 시 영양 표시의 당을 확인하고 음료보다는 생수를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고위험 산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30세에서 34세가 임신, 출산 관련 질환 때문에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고위험 산모 수는 2006년 2만 5천여 명에서 2010년 5만 3천여 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출산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실제 평균 분만 연령도 2006년 30.4세였던 것이 매년 증가해 2010년 31.2세였습니다.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현지 시간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가 약속을 존중하면서 유로존에 남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유로존은 2010년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그리스 지원에 거의 1,500억 유로를 투입하는 등 상당한 유대를 보여줬다며 그리스가 구제금융 대가인 재정 긴축을 지키고 유로존에 잔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부진했던 글로벌 해외 시장에서 건설 수준 왕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1년여를 끌어온 한화건설의 이라크 신도시 건설 사업 계획이 임박한 데다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도 각각 카타르와 베트남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은 부동산부의 박형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수주에 대한 의미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예.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헌화건설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단일 수주로는 해외 수주 사상 최대 규모인 72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신도시 건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사업 수주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지 1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인데요. 이라크 신도시 공사는 바그다드 중심가에서 동쪽 25km 지점에 1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국민주택 10만 가구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 수주는 우리나라 올해 해외 건설 수주 목표인 700억 불의 10%를 상회하는 공사이며 단독 프로젝트로는 해외 건설 사상 최대 규모이자 대한민국 신도시 건설 노하우 수출 1호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현지 공사가 진행되면 국내 중소자재 및 하도급 협력업체가 대거 현지에 진출하게 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라크는 전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100만 세대 국민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하나건설이 이번에 수주할 기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가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될 전망입니다. 국내 업체가 대한민국 신도시 건설 노하우 수출 1호의 실적을 보유함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건설공사 바람이 불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제2, 제3의 신도시 건설공사 수주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3일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카타르와 베트남에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해 국위 선양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은 총 109억 달러로 당초 정부 목표보다 부진한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이 잇따라 해외 건설 수주에 성공하면서 부진했던 수주 실적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같이 대규모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건설사들을 제외한 중견 건설사들이 이같이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결국 경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25개 업체가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내 건설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국내 주택사업 비중을 줄이고 중동과 같이 전쟁 이후 국가 재건이 필요한 국가들이나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토목사업이나 플랜트를 수출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요. 사실 대형 업체를 제외하고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발주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사업으로 현금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자 해외 영업팀을 막 신설하고 있지만 자금력과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입찰 참여는 꿈도 못 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의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사업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서 국내 건설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해외 건설 시장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사비만을 받는 단순 도급 방식으로는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시공뿐 아니라 운영 수익도 얻을 수 있는 해외 개발형 민자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건설사와 중견사 간의 상생도 빼놓지 말고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박홍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화그룹이 총 8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이라크 신도시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한화는 이라크 국무회의로부터
8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국민주택 10만 가구 건설 사업 계약을 승인받아 조만간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주 금액은 우리나라의 올해 해외 건설 수주 목표인 700억 달러의 10%를 웃도는 대규모입니다.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1,830헥타르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공사로 도로와 상하수관로를 포함한 신도시 조성 공사와 10만 가구의 국민주택 건설 공사로 구성됩니다. 한화는 설계, 조달, 시공을 모두 맡는 디자인 빌드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했으며 공사 기간은 총 7년에 달합니다. 이라크 정부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청약은 이미 완료됐고 건설 공사 재원은 이라크 정부와 현지 주택 분양 대금 등을 통해 조달됩니다. 한국 GM이 부평 디자인 센터를 내년까지 2배 이상 확장해 디자인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센터는 최신 디자인 설비와 업무 환경을 갖추고 2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다양한 글로벌 GM 차량 개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에드 퀼번 GM 글로벌 디자인 부사장은 한국 GM은 글로벌 GM 디자인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디자인 센터 확장을 통해 한국 GM 디자인팀이 GM의 미래 제품 디자인을 위한 더 큰 꿈을 그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6,512M급 LPG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수주한 오만 DWT급 탱커 2척을 포함하면 이번 달 들어서만 총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한 셈입니다. STX는 전 세계적인 조선시황 불황 속에서도 올해 선박 부문 총 45척, 24억 2천만 달러의 양호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골든스카이 호텔앤리조트가 공동 주최한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성공기원 경제인 골프대회가 오늘 영종도 스카이 72에서 열렸습니다. 김인영 서울경제신문 서울경제TV 사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지역 경제인 160명이 40개 팀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대회는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지역 경제인들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경기에서는 차광수 씨가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으며 인천 지역 경제인들이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